84 세이신 김영수 어르신은 충치 하나 없이 감기 한 번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잇몸에서 피가 멈췄고 목소리도 더욱 맑아졌습니다. 최근 치과 검진에서도 칭찬을 받으셨지요. 잇몸 관리가 정말 훌륭합니다. 처음 들었을 땐 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변화를 이끈 공통점이 오직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소금물 가글이었습니다. 비싼 약이나 특별한 치료가 아닌 부엌에 늘 있는 소금 몇백 원어치로 입안 건강과 감기 예방을 모두 이룬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동구에서 42년째 이비인후과 진료를 해오고 있는 전문의 박재훈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만나본 환자들과 지금도 소금물 가글을 꾸준히 실천하고 계신 수많은 어르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금물 가글이 단순한 민간요법을 넘어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건강 습관이라는 것을 6가지 핵심 방법으로 정리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지혜를 함께 나누어 가시길 권합니다. 첫 번째로 소금물 가글이 왜 그렇게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소금물 가글은 너무 흔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는 습관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습관 하나가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례를 저는 수도 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76, 새 김필순 어르신도 그중 한 분이었습니다. 매년 목감기와 인후염으로 병원을 들락날락 하시던 분이었죠. 약을 복용하면 잠시 나아졌다가 곧 재발하는 악순환을 반복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르신은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평생 이렇게 약을 먹으며 살아야 하나요? 저는 그때 소금물 가글을 권해드렸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따뜻한 물 한 컵에 소금 반 티스푼을 넣고 하루 2번만 가글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 처음엔 회의적인 표정이던 어르신이 일주일 뒤에는 환한 얼굴로 다시 오셨습니다. 목이 아플 것 같다가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아침에 목이 개운하니까 기분이 완전히 다르다며 웃으셨습니다. 이후 어르신은 3년 동안 병원을 거의 찾지 않으셨습니다.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변화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소금물 가글의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뒷받침됩니다. 인체의 체액 농도와 유사한 0.90%의 소금물은 삼투압 작용을 통해 점막 부종을 가라앉히고 염증을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헬스조선, 하이닥 등 다양한 건강 매체에서도 소금물 가글이 감기나 인후염 초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반복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소금물 가글 습관은 목뿐만 아니라 입안 전체 건강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입안은 하루에도 수백만 마리의 세균이 활발히 움직이는 공간입니다. 단 음식이나 양치질을 하게 되면 산성 환경이 조성되어 충치균이 급속히 번식하기 쉬워집니다. 그런데 소금물은 이러한 산성도를 중화시켜 충치균이 자라기 힘든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세계 치의학회지 등 여러 연구에서도 구강 내 pH를 중성에 가깝게 유지하는 것이 충치 예방의 핵심이라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게다가 소금물은 면역세포가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입안 점막을 보호하고 침 분비를 자극해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 부분은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고령층은 침 분비량이 감소하면서 입이 쉽게 마르고 그만큼 세균에 취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꾸준히 소금물 가글을 해오신 어르신들은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입이 정말 상쾌해졌어요. 감기가 올 듯하다가 그냥 지나가요. 병원 갈 일도 줄었어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약이나 시술보다 결국 일상 습관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 소금이나 아무 비율로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따뜻한 물 한 컵에 소금 반 티스푼을 정확히 녹여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너무 짜면 점막을 오히려 자극해 입이 마를 수 있고 너무 싱거우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특히 아침에 가글을 하면 자는 동안 증식한 유해균을 씻어낼 수 있고 밤에는 침 분비가 줄어드는 동안 세균 번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는 생리식 염수를 활용한 가글 방법도 많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약국에서 판매하는 0.9% 농도의 생리식 염수는 위생적이고 편리하여 바쁜 분들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다만 보존제가 첨가된 제품이 아니라 약국용 일반 생리식 염수를 사용해야 안전합니다. 입안은 우리 몸에서 바이러스와 세균이 가장 먼저 통과하는 관문입니다. 그 입안을 하루 2번 따뜻한 소금물로 씻어내는 것. 이 단순한 습관이 면역력, 구강 건강, 그리고 일상 전체의 활력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하루 몇 분, 몇 초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수십만 원의 진료비와 수개월의 고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매일의 습관이 병보다 강하다는 것을 수많은 환자분들이 몸소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다음은 입속 세균이 단순히 치아 건강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병원에서 환자분들께 입안 위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 종종 이런 반응을 듣습니다. 입이 좀 더럽다고 해서 큰 병이 생기겠어요? 충치나 잇몸병 정도는 이해하시지만 그것이 심장이나 뇌 건강과 연결된다고 하면 대부분 고개를 갸웃거리십니다. 하지만 저는 수십 년간 진료를 하면서 입속 세균이 심장병이나 뇌졸중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 보아왔습니다. 69세 김상도 씨는 오랫동안 꾸준히 내원하시던 환자였습니다. 늘 입냄새를 걱정하셨고 잇몸에서 피가 난다며 통증을 호소하셨습니다. 양치질도 성실히 하셨지만 항상 입안이 불편하다고 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가셨습니다. 수술은 다행히 잘 끝났지만 다시 진료실에 찾아오신 김상도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염증 수치가 너무 높아서 혈관이 망가졌대요. 혹시 입 때문일 수도 있다고요.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 제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실제로 입안의 세균은 단순히 충치를 유발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잇몸 속 세균이 혈관을 통해 온몸으로 퍼지면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 염증이 누적되면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치주염의 주요 원인균인 진지발란스균은 치매 환자의 뇌에서도 발견된 바 있습니다. 이 세균이 뇌로 이동할 경우 염증 반응을 일으켜 신경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헬스조선과 하이닥 등 주요 건강 매체에서도 이 사실을 반복해서 다루며 입속 건강이 곧 전신 건강의 출발점이라는 의료계의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냄새나 잇몸 출혈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구강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어딘가에서 조용히 퍼지고 있는 염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입속 세균은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혈전을 형성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구강위생은 단순한 청결을 넘어 우리 몸 전체를 지키는 첫 번째 방어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에서는 이 방어선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침 분비량이 줄고 점막이 얇아지면서 세균에 더욱 취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면 침 분비가 거의 멈추기 때문에 입속은 세균 번식의 최적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순간은 아침에 눈을 뜬 직후와 잠자리에 들기 전입니다. 이 두 순간에만 소금물 가글을 실천해도 세균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가글은 입안의 산성도를 낮추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세균은 산성 환경에서 가장 활발히 증식합니다. 그러나 따뜻한 소금물은 입안을 중성에 가깝게 유지해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더불어 염증 부위의 부기를 가라앉히고 점막을 진정시키는 작용도 함께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본 결과 하루 2번 소금물 가글만으로도 잇몸 출혈이 줄어들고 입냄새가 완화되었으며 목감기나 비염 증상도 한결 가벼워진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 80세를 넘긴 어르신들도 계셨고 이분들 중 상당수는 병원을 찾는 횟수 자체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한 어르신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약도 아닌데 그렇게 효과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답해 드렸습니다. 약은 증상을 잠시 줄여주는 데 도움을 주고 소금물 가글은 근본 원인을 막아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요즘은 다양한 고가의 구강 청결제가 시중에 넘쳐납니다. 하지만 그중 상당수는 알코올이나 계면활성제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사용할 경우 입안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소금물은 자연 그대로의 재료를 사용한 부작용 없이 누구나 안전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정제소금이나 천일염을 따뜻한 물에 희석해 가글하면 큰 비용 부담 없이 꾸준히 지킬 수 있는 건강 습관이 됩니다. 입안은 우리 건강을 비추는 작은 창입니다. 그 작은 공간의 환경이 우리의 뇌를 지키고 심장을 보호하며 면역력을 지탱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만약 오늘 한 번의 소금물 가글이 내일의 병을 막아낼 수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따뜻한 물 한 모금을 입안에 머무는 일은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소금물 가글을 잘못하면 오히려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몸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금물 가글이 몸에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진료실에서는 매일 가글하는데 효과가 없다고 하소연하는 분들도 자주 만납니다. 이런 분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가글 방법에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63세 이현자 씨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이현자 씨는 잇몸이 약하고 입냄새가 심하다는 이유로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 매일 소금물 가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충치는 여전히 생기고 입냄새도 나아지지 않는다고 하셨죠. 자세히 여쭤보니 찬물에 굵은 소금을 한 숟가락 가득 넣어 하루 2-3번 헹구셨다고 합니다. 입안이 짜서 그냥 빨리 뱉어요. 라는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방법이 잘못되면 효과를 얻지 못하거나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소금물의 농도와 온도를 잘못 맞추는 것입니다. 너무 짜게 만들면 점막이 자극을 받아 입이 더 마르고 심한 경우 구강 점막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은 침샘 기능이 저하되어 있어 이런 자극에 더욱 민감합니다. 반대로 너무 연하게 만들면 살균 작용이 충분하지 않아 가글을 해도 세균 억제 효과가 떨어집니다. 가장 적절한 농도는 따뜻한 물 한 컵에 소금 반 티스푼 정도를 넣는 것입니다. 물은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것보다 천에 가까운 미지근한 물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또 하나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입안만 헹구고 끝내는 것입니다. 소금물 가글의 진정한 효과는 인후까지 소금물이 닿을 때 나타납니다. 입안에서만 몇 번 오글거리고 뱉는다면 단순한 입 청소에 그칠 뿐 목 안에 있는 세균은 제거되지 않습니다.
각을 할 때는 고개를 살짝 뒤로 젖히고 아 하면서 소금물이 모강까지 닿게 한 뒤 30초 이상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이 방법에 익숙해지면 목감기나 인후염 증상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각을 후 관리도 중요합니다. 67 새 정윤자 씨는 각을 후 바로 찬물을 마시거나 커피를 드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각을 후 최소 30분 동안은 아무것도 마시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입안 점막이 회복하고 균형을 잡을 시간을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소금물로 양치를 대신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것은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소금물 가글은 세균 억제와 산도 조절에는 도움이 되지만 음식물 찌꺼기나 기름기를 제거하는 역할은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식사 후에는 반드시 칫솔질을 하고 그 다음에 소금물 가글을 덧붙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순서입니다. 과거 68 새 박찬용 씨는 하루에 커피를 3잔 이상 마시면서도 충치가 자주 생겨 고민하셨습니다. 칫솔질은 빠짐없이 했지만 단 음식을 좋아하는 습관 탓에 입안 산도가 자주 높아졌습니다. 저는 박찬용 씨께 30분 후 소금물에 베이킹소다를 아주 소량 넣은 가글을 제안드렸습니다. 처음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라며 망설이셨지만 2달 후 치과 검진에서 충치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은 결과에 스스로 놀라셨습니다. 입안이 덜 끈적거리고 상쾌한 느낌이 오래가요. 커피 마신 후에도 다르더라고요. 이처럼 소금물 가글은 제대로 활용하면 훌륭한 예방치료제가 되지만 방법이 잘못되면 아무 효과도 없이 끝나기 쉽습니다. 여기서 드리고 싶은 또 한 가지 팁은 가글을 처음 시작할 땐 욕심내지 말고 하루 한 번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아침 저녁 모두 하려 하면 금방 귀찮아지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전 한 번만 일주일쯤 지나 자연스럽게 아침에도 한 번 추가하는 식으로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소금에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첨가물이 없는 천일염이나 히말라야, 핑크솔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소금도 무방하지만 요드나 기타 첨가물이 많은 제품은 입안을 자극할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금물 가글은 분명히 좋은 습관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방법으로 실천하면 오히려 입안을 자극하거나 원하는 효과를 얻지 못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가글을 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올바른 방법으로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작은 습관이라도 올바르게 쌓이면 그 결과는 5년, 10년 뒤에 반드시 몸이 먼저 증명해 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루 중 언제 가글을 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소금물 가글을 오래 해오신 분들 중에도 효과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항상 먼저 이것을 확인합니다. 하루 중 어느 시간에 가글을 하시나요? 아무리 좋은 습관이라도 타이밍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소금물 가글은 시간대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진료하면서 깨달은 건 아침과 밤이 가글의 황금 시간대라는 사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소금물로 가글하는 것은 단순한 청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는 동안 침 분비가 거의 멈춰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이때 입안은 건조해지고 세균이 번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이 됩니다. 입속 세균 수는 아침 기상 직후가 하루 중 가장 많습니다. 이 상태에서 곧바로 물이나 음식을 먹으면 세균까지 함께 삼키게 되는 셈이죠. 70대 이경욱 씨도 저를 찾아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건강을 위해 아침마다 따뜻한 물을 마셨는데 그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나요? 저는 설명드렸습니다.
따뜻한 물을 마시는 건 좋지만 먼저 소금물로 입속 유해균을 제거한 다음에 드시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경욱 씨는 이후 매일 아침 소금물 가글을 먼저 실천하셨고 몇 달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가 덜 더부룩하고 환절기 감기도 훨씬 덜 걸려요. 아침 가글은 하루 면역 시스템을 깨우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목을 보호하고 입속 세균 균형을 정리하며 나아가 위장 건강까지 도와줍니다. 실제로 구강세균이 장내 미생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아침 가글의 중요성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시간대는 바로 잠자기 직전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루를 마무리하며 칫솔질까만 하고 끝냅니다. 하지만 이후 침 분비가 급격히 줄면서 입속은 밤새 건조하고 세균이 증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전 가글은 밤새 입안 세균을 억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양치가 먼저인가요? 가글이 먼저인가요? 정답은 양치 후 가글입니다. 칫솔질로 큰 음식 찌꺼기를 제거한 다음 소금물 가글로 세균을 억제하고 점막을 안정시키는 순서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외출 후 가글은 매우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특히 사람이 많은 곳이나 병원, 대중교통을 다녀온 직후라면 손을 씻는 것만큼이나 입속 세균을 정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실제로 입과 코 점막은 바이러스가 가장 먼저 침투하는 주요 통로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여온 세균들이 자리 잡기 전에 소금물 가글로 입안을 정리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58세 박선영 씨는 백화점에서 근무하시다가 코로나 이후에도 장기침이 멈추지 않아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감기약도 항히스타민제도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저는 박선영 씨께 간단한 방법을 제안드렸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자마자 손을 씻고 따뜻한 소금물로 입안을 헹궈보세요. 단 2주 후 다시 찾아오신 박선영 씨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신기하게 그 장기침이 멈췄어요. 이제는 퇴근하면 물부터 마시지 않고 가글부터 해요. 이처럼 일상 속 특정 타이밍에 맞춰 가글하는 것만으로도 감기, 인후염, 입냄새 같은 문제들이 놀랍게 개선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하루 중 언제 가글을 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글을 하면 밤새 입안에 증식한 유해균을 삼키지 않고 바로 씻어낼 수 있어 하루를 훨씬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둘째, 외출 후 가글은 밖에서 접한 세균들이 몸에 정착하기 전에 입안을 깨끗이 정리해 감염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식사 후 30분쯤 지나 가글하면 음식으로 인해 산성화된 구강 환경을 중화시켜 충치균 활동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잠들기 전 마지막 가글은 밤새 침 분비가 줄어드는 동안 세균이 번식하는 것을 막아주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하루 4번 상황에 맞는 타이밍을 잡아 소금물 가글을 실천하면 입속 건강은 물론이고 몸 전체 면역력까지 자연스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혹시 매일 가글을 하는데도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계신다면 언제 가글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타이밍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습관이란 행동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삶의 어떤 순간에 들어가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소금물 가글이 단순한 건강 팁이 아니라 여러분 하루를 바꾸는 작지만 깊은 의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5번째는 소금물에 생강이나 베이킹소다, 프로폴리스를 더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특별한 효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금물 가글만으로도 충분히 입과 목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끔은 나는 왜 그렇게까지 효과가 없을까? 라고 고민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경우
저는 가글 습관을 조금만 변형해 볼 것을 권해 드립니다. 소금물에 특정 재료를 아주 소량만 추가해주면 효과가 훨씬 배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목감기나 인후통이 자주 반복되는 분들께는 생강소금물 가글을 추천드립니다. 67 새 정미정 씨는 겨울마다 기침과 목 통증으로 고생하셨던 분입니다. 목이 칼칼해지고 목소리가 사라져 전화 받는 것도 힘들고 손주들과 대화도 피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에 제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약을 먹으면 잠깐 나아지지만 금방 다시 목이 아프고 기침이 시작되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저는 정미정 씨께 생강소금물 가글을 제안드렸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소금물에 생강즙을 한 방울만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으니 꼭 소량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강에는 진저올이라는 강력한 항염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부기를 가라앉히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정미정 씨는 일주일 후 다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밝게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목이 아플 것 같더니 그냥 넘어갔어요. 목소리도 덜 쉬고요. 손주가 할머니 목소리가 예뻐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단순히 목소리를 되찾은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와 웃음이 다시 이어진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약도 물론 중요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소중한 것들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작은 습관 하나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충치가 자주 생기거나 입안 산성도가 쉽게 높아지는 분들께는 베이킹소다를 소금물에 더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73 김진우 씨는 성실히 양치질을 하셨지만 단 음식을 좋아하셔서 6개월마다 충치가 생기곤 했습니다. 이 나이에 단 거라도 먹어야 낙이죠. 그런데 치과 가는 건 정말 싫어요 라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김진우 씨께 제안드렸습니다. 식후 30분쯤 지나서 소금물에 베이킹소다를 아주 소량만 넣어 각을 해보세요. 충치균은 산성 환경을 좋아하는데 이를 중화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시던 김진우 씨는 6개월 뒤 치과 검진에서 충치가 전혀 없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입안도 덜 끈적거리고 상쾌함이 오래가요. 그리고 진료실을 나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건 진짜 병원비 아껴주는 꿀팁이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루 2번 단 30초의 가글이 6개월 치과 진료를 막을 수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셋째로, 감기 기운이 자주 오거나 면역력이 약하다고 느끼는 분들께는 프로폴리스를 소금물에 추가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72 새 이재순 씨는 환절기마다 감기 기운이 도셨고 그 시작은 항상 목의 이물감과 쉰 목소리였습니다. 문제는 병원에 오실 때면 이미 증상이 깊어져 약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감기 기운이 조금이라도 느껴질 때 소금물에 프로폴리스를 한 방울 넣어 각을 하시라고 권했습니다. 프로폴리스는 버리벌집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강력한 천연 항균 물질로 최근에는 다양한 면역 강화 제품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이재순 씨는 이번에는 목이 간질해도 그냥 지나가요. 기침도 안 나고 약도 안 먹었어요 라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선생님, 제 몸 주치의는 이제 소금물이에요. 저도 웃었지만 그 속에 담긴 깊은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내 몸을 관리할 수 있게 된 자신감. 저는 그 감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물론 이 모든 조합의 기본은 소금물 가글입니다. 소금물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증상에 따라 생강, 베이킹소다, 프로폴리스를 아주 소량 추가하면 그 효과는 배가 될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소량 사용입니다. 과하면 오히려 입안을 자극할 수 있으니 처음에는 소량으로 천천히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은 기침과 목쉼이 잦은 분들께, 베이킹소다는 단 음식을 즐기는 분들께, 프로폴리스는 감기 기운이 자주 드는 분들께 각각 추천드립니다. 그날그날 몸의 컨디션에 맞춰 필요한 조합을 선택하는 것, 마치 내 몸에 맞춘 맞춤 처방처럼 실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병원에 덜 오는 것도 좋지만 병원에 올 필요가 없는 몸을 만드는 것, 그것이 제가 40년 넘게 진료를 하며 가장 소중히 여겨온 목표입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그 길을 열어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6번째는 소금물 대신 생리식 염수를 사용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금물 가글의 이점은 이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 소금을 타고 물을 두고 농도를 맞추는 것이 번거롭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럴 때 저는 하나의 대안을 추천드립니다. 바로 생리식 염수를 이용한 가글입니다. 생리식 염수는 소금물처럼 입안을 헹구는 데 사용할 수 있고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생리식 염수는 종류가 다양하지만 모든 제품이 입안 가글용으로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최근 진료실을 찾은 이영자 씨도 비슷한 경우였습니다. 선생님이 가글하라고 하셔서 생리식 염수로 해봤는데 목이 더 따끔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인터넷에서 구입한 대용량 생리식 염수를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확인해보니 그것은 의약품 생리식 염수가 아니라 보존제가 포함된 일반 생리식 염수였습니다. 이렇게 시중에 판매되는 생리식 염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약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멸균 처리가 되어 있고 보존제가 없는 의약품 생리식 염수. 다른 하나는 마트나 인터넷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주로 렌즈 세척이나 의료기기 세정용으로 쓰이는 일반 생리식 염수입니다. 약국에서 판매하는 생리식 염수는 보존제가 없고 멸균 상태를 유지하여 목이나 눈 같은 인체에 직접 사용해도 안전합니다. 반면 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파는 생리식 염수는 보존제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제품들은 렌즈 세척, 의료기구 헹구용 등 간접 사용을 목적으로 만들어졌기에 입속에 직접 사용하면 점막을 자극하거나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점은 가글용 생리식 염수는 꼭 약국에서 의약품 표시가 되어 있는 제품을 고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약국용 생리식 염수는 보존제가 없기 때문에 한번 개봉하면 오래 보관하면 안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설명합니다. 뚜껑을 열고 나면 이틀 안에는 모두 사용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공기 중 세균이 침투해 오염될 수 있습니다. 컵에 물을 따라 놓고 이틀 뒤에 다시 마시려면 꺼림칙하듯이 생리식 염수도 뚜껑을 열면 점차 오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혼자 사시는 분이나 사용량이 적은 분께는 20ml 정도의 소포장 생리식 염수를 추천드립니다. 요즘은 약국에서도 작은 용량의 생리식 염수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크기도 작아 휴대가 간편하고 다 쓰고 나면 바로 버릴 수 있어 위생적입니다. 가글을 하실 때는 하루에 아침 1번, 자기 전 1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단순히 입안만 헹구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살짝 젖혀 목 깊숙이 소금물이 닿도록 하고 30초 이상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글 후에는 스물에서 30분 정도는 물이나 음료를 삼가시는 것이 가글 효과를 더욱 오래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종종 그 정도까지 신경 써야 하나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그럴 때 이렇게 답해 드립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세균이 드나드는 문이 바로 입입니다. 매일 한 번 그 문을 따뜻한 물로 닦아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병원을 멀리하는 지름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꾸준히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렵지 않고 부담도 없어야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생리식 염수 가글은 소금물 가글을 생활 속에 정착시키는 좋은 징검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약국용 의약품 생리식 염수를 사용하시고 개봉한 제품은 이틀 이내에 사용을 마쳐야 하며 가능하면 작은 포장 제품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2번 목 깊숙이까지 충분히 가글하여 입속 세균을 줄이고 감기를 예방하며 입냄새까지 잡는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약보다 먼저 몸이 좋아지는 변화를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 어떻게 들리셨나요? 소금물 가글이라는 주제가 너무 익숙해서 처음엔 별로 새로울 것 없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40년 넘게 진료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는 언제나 조용히 시작된다는 것을요. 목이 가끔 따끔하다든지, 입속이 자주 마른다든지, 잇몸에서 피가 살짝 나는 것 같은 작은 신호들. 별일 아니라고 넘기다 보면 어느새 큰 병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반대로 그렇게 사소해 보이는 하루 2번의 가글, 습관이 한 사람의 건강과 삶을 얼마나 크게 바꿔놓을 수 있는지 또한 저는 무수히 목격해 왔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문득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감기만 걸리면 한참 고생하시는 부모님, 충치로 치과를 자주 찾는 친구, 비염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아이. 그분들께 오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작은 실천 하나가 그분들의 몸과 마음을 바꾸는 놀라운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제가 진료실에서도 늘 전해드리는 한마디를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좋은 약은 병을 낫게 하지만 좋은 습관은 인생을 건강하게 합니다. 약은 누군가가 건네줄 수 있지만 습관은 오직 내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자신의 몸을 살리고 또 사랑하는 누군가의 일상을 지켜주는 따뜻한 지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